전라북도 깊숙한 시골 마을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는 이른 시간이었죠. 멀리 동쪽 하늘이 연분 홍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운데 한 사내가 논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김만수, 올해 65살의 농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흙이 덕지덕지 묻은 장화를 신고 있었고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오랜 농사일로 인한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자신의 논밭을 둘러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걸어가는 논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필지, 두 필지를 지나쳐도 여전히 그의 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저쪽 밭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트랙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트랙터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시동이 한 번에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트랙터를 몰며 농지를 둘러보는 만수의 모습은 여느 농부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논밭의 규모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었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보이는 모든 농지가 그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만수 형님, 일찍 나오셨네요. 논길에서 이웃 농부 박철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만수보다 10살 정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철수야, 너도 일찍 나왔구나. 형님, 또 땅 사셨다면서요? 이번엔 어디 땅을 사신 겁니까? 박철수의 질문에 만수는 잠깐 트랙터를 세웠습니다. 농사꾼이 땅 사는 게 뭐 이상한가? 좋은 땅 있으면 사야지.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땅 한 평 사기도 어려운데.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트랙터 시동을 걸었어요. 사실 그는 이 마을에서만도 수십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만수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 우체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밤에 농산물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을 송금해야 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마을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장화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며 걸어갔어요. 그의 모습은 여느 농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단순한 농사일의 수익금이 아니었죠. 오전 9시 마을 우체국 앞에 도착한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우체국은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만수는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업복에서 나는 흙냄새와 함께 말이죠. 우체국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는데 연금을 받으러 온 분들과 송금을 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만수는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현 28살의 그녀는
도시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고 만수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돈 좀 송금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만수의 작업복에서 나는 땀 냄새와 흙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어휴, 냄새가. 지연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다른 은행 가세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항상 송금을 했는데. 아저씨,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많잖아요. 농사일 끝나고 좀 씻고 오시면 안 될까요? 지연의 말에 대기하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음 분. 지연은 만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고 만수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지연 씨, 저 양반 먼저 일 보시는 게 어때요? 뒤에서 기다리던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순서는 지켜야죠. 게다가 저렇게 더러운 차림으로 오시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만수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농사일을 하고 나서 급하게 온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을 먼저 처리했어요. 만수가 창구로 다가가려고 하면 잠깐만요라고 하거나 다른 일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저씨, 우체국이 농산물 시장이 아니에요. 마침내 지연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체국장도 사무실에서 나왔지만 못 본 척하며 다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현금 뭉치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우체국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다른 손님을 대하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만수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가 받을 대우가 이런 것인지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우체국을 나온 만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방금 전 일을 되새겨봤어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체국에 있던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웬일이세요? 아니, 저 계집애가 너무 심하더라. 어쩜 저럴 수가 있나?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만수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만수야.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작년에 마을회관 수리할 때도, 그 전에 다리 놓을 때도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만수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을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마을 슈퍼 앞 평상에 앉은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어요. 만수 씨, 우체국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면서? 박 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장님. 아니야, 그게 별일이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을 저렇게 대하다니?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을 뭘로 보고. 최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위로 섞인 분노를 들으며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낡은 토지대장을 만져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만수는 중얼거리며 토지대장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필지의 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심지어 다른 시군에까지 그의 땅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만수의 독백이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송금하려던 것도 일부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돈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만수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만수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후가 되어서야 만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참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행 통장들, 토지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이제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보자. 만수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보관해둔 서류함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낡은 토지대장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그 장부에는 수십 개의 필지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신의 재산을 확인해 봤어요. 전북 김제시 109면 52필지, 익산시 황등면 27필지, 중얼거리며 계산해 보니 전국적으로 500여 필지가 넘는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사들인 것들이었어요. 좋은 땅이 나오면 빚을 내서라도 샀고 농사로 번 돈은 모두 땅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은행 통장들이었어요. 우체국 통장부터 시작해서 농협, 새마을 금고까지 여러 금융기관의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것은 우체국 예금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본 만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잔고란에 적힌 숫자가 8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땅값이 오르면서 생긴 수익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만수 자신도 정확한 금액을 까먹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모아두기만 했거든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돈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체국에서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재산이 우체국에 맡겨져 있는데 그곳 직원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만수는 시중은행 지점장의 명함을 찾아냈어요. 몇 년 전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김 회장님, 언제든 저희 은행으로 오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해서 그냥 웃어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던 것 같았어요.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우체국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만수입니다. 아,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점장 최민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큰 거래 하나 상의하고 싶은데요. 큰 거래요? 어떤 거래 말씀이신가요? 우체국에 있던 예금을 전액 이전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최 지점장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액 이전이라고 하시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0억이요. 최 지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만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김 회장님,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거래를 해봐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만수는 시중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을 입고 왔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왔어요.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최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만수를 맞이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최 지점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만수를 VIP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로 일 보죠. VIP실에 앉은 만수는 가방에서 우체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최 지점장이 통장을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잔고입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최 지점장은 즉시 직원에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직원의 보고를 듣고 나서 최 지점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80억이 아니라 82억 원이 넘네요. 만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 지점에서도 최대 규모의 예금이 될 것 같은데요. 최 지점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큰 고객을 유치하게 되면 자신의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전을 결심하셨나요? 만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제 우체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최 지점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만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최우수 고객이 되실 분이거든요.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의 이전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체국에도 공문을 보내야 했고 각종 서류들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우체국장 김성호가 급히 은행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우체국장이 VIP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만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체국장님,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젊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우체국장님, 저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농부라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최 지점장도 상황을 이해하고 우체국장에게 말했어요. 우체국장님, 김 회장님의 결심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 절차도 시작되었고요. 우체국장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에서 가장 큰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김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곳에서 거래하겠습니다. 결국 우체국장은 맥없이 돌아갔고 이전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만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이틀 후 만수의 예금 이전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지점 전체 예금의 80%에 해당하는 거액이 빠져나갔으니까요. 우체국장 김성호는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연아, 너 때문에 큰일 났다. 우체국장이 박지연을 불러내어 호되게 야단쳤어요.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국장님, 그 아저씨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아저씨가 아니라 김 회장님이야.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지주신데 너는 그분을 어떻게 대한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한편 시중은행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최 지점장은 본점에 보고하느라 바빴어요. 예, 맞습니다. 82억 원 전액 이전입니다. 김만수 회장님께서 저희 은행을 신뢰해 주셔서 본점에서도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큰 고객을 유치한 것은 지점 실적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최 지점장, 잘했어요. 앞으로 김 회장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무렵 만수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궁금해했지만 그는 별말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수 형, 진짜 그렇게 돈이 많았어? 이웃 농부 박철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하지. 만수의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80억이 넘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어? 평생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좋은 땅 있으면 사고, 번 돈은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거지. 사실 만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운했던 거죠.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마을에서 그런 대우를 받다니 말이에요. 며칠 후 만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마을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장 이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아, 만수 씨. 요즘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런 것보다 회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이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사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요. 사비로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드는 일인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수의 결연한 의지를 느낀 이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큰 일을 개인이 하겠다고 나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수 씨,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군청에 가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우체국에서는 여전히 수습책을 찾느라 난리였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지점 폐쇄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김 회장님께서 마음을 돌리실까? 우체국장은 머리를 쥐어짰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예금 이전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체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그날 우체국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만수 씨를 그렇게 대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지. 농사 짓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랬나?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우체국장 김성호는 매일 속이 타들어갔어요. 본사에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왔고 지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우체국장이 박지현을 다시 불러내어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김 회장님께 직접 가서 사과드려라. 진심으로. 그분이 저를 만나주실까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지점은 정말 폐쇄될 수도 있어. 우체국장의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금이 80%나 줄어들면서 지점 운영이 힘들어졌거든요. 인근 다른 우체국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만수가 군청에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어요. 만수 형님이 정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청소년 도서관뿐만 아니라 장학재단도 만든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만수가 이런 큰일을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군수가 직접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군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런 거액의 기부는 군 전체로 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만수의 겸손한 대답에 군수는 더욱 감동했어요. 앞으로 도서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농부의 마음 도서관이라고 해주세요. 농부도 마음은 넓다는 뜻으로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군수는
만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체국에서의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소식이 퍼지자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만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우체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의 진상을 알게 되었거든요. 박지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만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 우체국에서 일하는 박지현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만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은 거실에 들어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만수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제8장 새로운 시작. 6달이 흘렀습니다. 마을 외곽에 새로 지어진 농부의 마음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항상 신던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마을 회장 이덕수가 만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만수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일을 해주신 분을. 만수는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마을의 평범한 농부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었어요. 2층 건물에 넓은 열람실과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인터넷 시설, 그리고 수만 권의 책들이 가득했어요. 개관식에는 군수를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도서관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책들 다 저희가 읽어도 돼요? 한 아이가 만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마음껏 읽으렴. 그러라고 만든 거야. 만수의 따뜻한 대답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관식 중간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박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6달 동안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모든 고객을 정중히라는 문구를 걸어 놓았고, 지연은 누구보다 친절한 직원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지연의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나서 만수는 도서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모습, 어른들이 신문을 보는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옆에서 군수가 말했어요.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만수의 대답에 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오늘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체국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고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했어요. 입구에는 모든 고객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우체국 직원으로 소문이 났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농민들에게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몇 달 후 도서관에는 김만수 장학재단이라는 현판도 걸렸어요.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어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마을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만수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돈은 쓸 때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만수는 여전히 소박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트랙터를 몰고 논밭을 돌아보는 모습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만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만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서관 명패에는 여전히 농부의 마음 도서관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처럼 농부의 넓고 따뜻한 마음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 그리고 진정한 분은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이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